구걸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손엔 작은 목걸이 하나가 쥐어져 있었죠. 그 아이는 그 목걸이를 삶의 마지막 끈처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은 길에서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죠. 할머니, 왜 그걸 갖고 계세요? 그 한마디가 오래 닫혀있던 한 사람의 삶을 흔들었고 잃어버린 인연을 다시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목걸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세월을 돌아 다시 이어진 기적의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어요. 골목은 어둑해졌죠. 사람들은 빨리 걸음을 옮기더라고요. 저는 장보따리를 들고 느린 걸음으로 골목을 지나고 있었어요. 발밑에서 찬기가 올라왔죠.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거리는 조용했어요. 그때였어요.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죠. 시장 담벼락 아래에 아이가 웅크려 있었어요. 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죠. 얼굴은 외투에 파묻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 모습이 너무 낯익었거든요. 오래전 제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저도 어린 시절 그랬어요. 추위를 견디느라 벽에 붙어 있곤 했죠. 배가 고프면 힘없이 땅만 바라보곤 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겁을 주지 않으려 속삭였죠. 춥지 않니? 조금만 일어나 볼래?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얼어 있었죠. 눈가에는 말라붙은 흔적이 보였어요. 작은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손등은 갈라져 있었죠.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겨워 보였어요. 저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따뜻한 거 먹어볼까? 아이는 망설였지만 제 손을 잡더라고요. 식당 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어요. 김이 피어올랐죠. 아이는 얼굴을 조금 들더라고요. 창가 자리에 앉혀주었어요. 국밥을 시켜주었죠. 그릇이 놓이자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천천히 먹어도 괜찮아.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숟가락을 들었죠. 한 숟가락을 천천히 떠넣었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에 스쳤죠. 아이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며 맛을 느끼더라고요. 배가 몹시 고팠을 텐데도 급하게 먹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한 입씩 먹었죠. 누군가 빼앗지 않길 바라는 마음처럼 보였어요. 저는 아이를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따뜻한 음식이 사람 마음을 녹이곤 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가 몸을 움직이는 순간 작은 소리가 났어요. 외투 속에서 천주머니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아이는 깜짝 놀라며 허겁지겁 주워들었어요. 품에 꽉 끌어안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행동에서 알 수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말을 건넸어요. 그거 많이 소중한가 보네. 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준 거예요.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준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숨이 고르게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아이는 주머니를 잡은 손을 꼭 쥐었어요. 손등의 상처가 더 또렷해 보였죠. 저는 아이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 눈동자 속에는 슬픔이 있었어요. 외로움도 깊게 자리하고 있었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이었어요. 그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대고 싶은 존재가 있었죠. 그 마음이 제 가슴을 세게 두드렸어요.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어요. 오늘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었죠.
어쩌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일지도 몰랐어요. 그 작은 주머니 하나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죠. 이 아이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아이는 국밥을 다 먹고 나서도 그릇을 오래 바라봤어요. 따뜻함이 몸에 퍼지는 느낌이었겠죠. 저는 물컵을 밀어주며 아이를 지켜봤어요. 맛있었니? 제가 부드럽게 묻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식당 안은 한산했어요. 늦은 시간이라 손님도 없었죠. 따뜻한 공기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의 품에서 다시 작은 천주머니가 보였어요.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눈길이 거기로 향했어요. 주머니는 오래된 천으로 감싸져 있었어요. 손때가 많이 묻어 빛이 바랬죠. 모서리는 해져서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아이는 그것을 다시 꽉 쥐었어요. 그리고 작은 숨을 들이켰죠. 그 행동 하나가 참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엄마가 주신 거라고 했지.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아플 때 준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어요. 그 말 속에는 오래 묵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죠. 저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 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천천히 주머니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작은 목걸이 하나가 나왔어요. 동그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죠. 빛은 바랬지만 모양은 또렷했어요. 그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고르게 들이켰죠. 너무 익숙한 모양이었거든요. 펜던트의 무늬가 제 기억을 바로 건드렸어요. 예전 구호단체에서 받은 짝 목걸이였죠. 서로를 잃지 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상징이었거든요. 저도 같은 모양의 목걸이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제 목에 걸려 있죠. 평생 품고 살아온 유일한 표식이었어요. 이 모양 어디서 본 거예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손끝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내 목의 펜던트를 꺼냈어요. 옷깃을 살짝 젖히니 빛바랜 금속이 드러났죠. 작지만 또렷한 무늬가 같은 결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눈이 크게 뜨였죠. 입술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이거 갖고 계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아주 가늘게 떨렸어요. 말끝을 조심스럽게 이어가더라고요. 엄마가 이 모양만은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어요. 오래 봉인해 두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펜던트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봤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기억이 밀려오며 가슴이 묵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이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식당 안의 공기가 갑자기 달라진 것 같았어요. 소리가 모두 멀어졌죠. 아이의 말만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제 목걸이와 아이의 목걸이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두 개의 모양은 정확히 같았죠. 마치 먼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난 짝 같았어요. 저는 말없이 그 펜던트를 바라봤어요. 이 작은 금속이 왜 여기 있는지, 어떤 이유로 아이에게 남겨졌는지 떠올리며 생각했죠. 그리고 마음속 한 구석이 서서히 뜨거워졌어요.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찾아왔죠. 오늘의 만남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어요. 아이의 눈동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오래 머물렀죠. 저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했어요. 그래, 많이 소중한 거겠구나.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이의 손등을 살짝 감싸주며 이어 말했죠. 엄마가 왜 이걸 남겼는지 우리 같이 알아보자.
그 말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말처럼요. 아이의 목걸이를 본 순간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가슴 아래쪽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서서히 올라왔어요. 제가 지켜보는 사이 아이는 그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쥐었어요. 그 작은 손에 담긴 떨림이 느껴졌죠. 저는 눈길을 떼지 못했어요. 엄마가 꼭 지키라고 했어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목걸이를 다시 바라봤어요.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더라고요. 저도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저에게 그 목걸이를 쥐어주던 손이 있었죠. 평생 잊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였어요. 전쟁통에 가족을 잃고 떠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구호단체에서 저에게 이 목걸이를 주며 말했죠. 잃어버려도 결국 서로를 찾게 될 거예요.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정말로 찾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가진 목걸이는 그 시절의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만들어진 지 오래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죠. 가까이서 보면 작은 선이 겹쳐진 무늬가 있어요. 그 무늬는 절대 우연으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었어요. 특정 구호단체에서만 쓰던 상징이었죠. 서로를 잃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 목걸이를 보자마자 숨이 멎었어요. 그 무늬가 똑같았거든요. 정확히 한 쌍처럼 닮아 있었어요. 저는 목걸이를 손끝으로 만져봤어요. 금속이 차갑게 느껴졌죠. 그 안에 담긴 시간마저 느껴지는 듯 했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표정은 혼란스러워 보였죠. 저는 천천히 내 목걸이를 꺼내 보였어요. 옷깃을 내리며 펜던트를 드러냈죠. 아이의 눈이 커지며 멈춰 섰어요. 똑같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선명했어요. 눈가가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죠. 저는 아이 옆에서 두 목걸이를 나란히 놓아봤어요. 두 펜던트가 정말 쌍처럼 맞아떨어졌죠. 마치 떨어져 있던 시간이 다시 만난 듯 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기억 속 묻어둔 얼굴 하나가 떠올랐죠. 사라진 제 딸의 모습이었어요. 딸에게도 같은 목걸이를 만들어줬었죠. 전쟁을 피해 흩어졌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준 거였어요. 하지만 딸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고였는지 누군가 데려간 건지 몰랐죠. 그 흔적을 찾지 못한 채 평생을 보냈어요.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니 숨을 고르기 어려웠어요. 가슴이 저릿해졌죠.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할머니, 왜 갖고 계신 거예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이 아이가 왜 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이걸 아이에게 건넸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아이 눈을 바라봤어요. 아이도 제 눈을 보고 있었죠.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이 목걸이는 아주 오래된 약속이에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말끝이 떨리는 걸 숨기기 어려웠죠. 누구를 잃지 않기 위해 만든 거죠. 그 말을 하자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무언가 느낀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마음속의 예감을 인정해야만 했어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예감이었죠. 아이가 지닌 그 목걸이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잃어버린 딸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랐죠. 가슴이 뜨겁게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너와 이 목걸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있을 거야.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둘의 인연이 막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모든 답이 곧 드러나게 될 거였어요.
아이와 마주 앉은 그 순간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요동쳤어요. 조용히 숨을 골라도 떨림이 잡히지 않았죠.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천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아이 앞에 놓인 목걸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이걸 갖고 있는지 궁금했죠.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제가 가진 목걸이는 특별한 물건이었어요. 전쟁으로 삶이 뒤흔들렸을 때 받았던 유일한 보물이었죠. 누군가와 다시 연결될 가능성을 믿게 해주는 상징이었어요. 그 시절 저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부모님도 잃었고 터전도 잃었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던 때였어요. 그때 구호단체에서 저를 도왔어요. 음식과 잠자리 그리고 작은 목걸이 하나를 주었죠. 언젠가 서로를 잃지 않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 목걸이를 쥐고 잠든 적도 많았죠. 불안한 날들 속에서 위안이 되어 주었어요. 세월이 지나 저는 어른이 되었어요. 자리를 잡고 나서도 그 목걸이를 늘 지녔죠. 힘든 순간마다 손끝으로 쓸어보곤 했어요. 그러다 제게 딸이 생겼어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죠. 제가 가진 모든 사랑을 건네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에게도 목걸이를 만들어줬어요. 같은 무늬, 같은 모양으로요. 이건 우리 둘만의 약속이야 라고 말하곤 했어요. 딸은 그 목걸이를 참 좋아했어요. 잘 때도 꼭 쥐고 자곤 했죠.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딸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갔는지 아무도 몰랐죠. 그 흔적을 찾을 수도 없었어요. 경찰에도 신고해 봤어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찾기도 했죠. 끝내 아이의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 한쪽이 비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온하게 지냈지만 속은 늘 허전했죠. 그 공백이 세월이 흘러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목걸이는 더 특별해졌어요. 딸을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죠. 시간이 갈수록 의미는 더 깊어졌어요. 그 목걸이와 똑같은 모양을 아이 손에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는 생각도 못했죠. 엄마가 지키라고 했어요. 아이의 말을 떠올리자 가슴이 아릿해졌어요. 저도 같은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였죠. 세상은 넓지만 인연은 좁아요. 어떤 실마리는 돌고 돌아 다시 오더라고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처럼 느껴졌어요. 아이의 눈동자 안에는 슬픔이 있었어요. 외로움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죠. 그 마음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렸어요.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죠. 이 목걸이는 쉽게 생긴 게 아니야.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중요한 이야기를 듣는 표정이었죠. 저도 마음을 가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건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게 해주는 약속이야. 그 말을 하자 아이의 숨이 잠시 멈춘 듯 했어요.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예전 기억을 천천히 꺼냈어요. 지금 이 목걸이가 왜 특별한지 알려주고 싶었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아이도 알아야 한다고 느꼈어요.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작은 해야 했죠. 너랑 내가 이 목걸이를 갖고 있는 건 이유가 있어. 제가 조용히 말하자 아이는 숨을 고르더라고요.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우리는 목걸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어떤 예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어쩌면 제 딸과 연결된 마지막 끈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죠. 그 생각이 가슴 어딘가를 세게 두드렸어요. 아이와 마주 앉아 목걸이를 바라보던 순간
제 마음속에서 오래 묻어둔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아이의 말 한마디로 더 흔들렸죠. 엄마가 준 거예요. 그 말이 귓가에서 가시처럼 남았어요.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아이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셨니? 제가 천천히 묻자 아이는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 작은 움직임 안에 슬픔이 담겨 있었죠. 아플 때도 목걸이만은 꼭 챙기라고 했어요. 아이는 목걸이를 손끝으로 만지며 말했어요. 눈가가 살짝 젖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이의 엄마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했죠. 이 목걸이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엄마는 항상 피곤해 보였어요. 아이는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오래된 두려움이 스며 있었죠. 숨이 많이 차고 많이 누워 있었어요. 아이의 말은 끊어질 듯 이어졌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밤마다 기침이 심했어요. 아이는 눈을 끔뻑이며 떠올렸죠. 그때의 엄마를 잊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아픈 사람을 지켜보는 건 아이에게 큰 상처였을 거예요. 그 작은 어깨에 너무 많은 무게가 있었죠. 그 무게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엄마는 저보고 약하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이가 말하는 내내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손등의 힘이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래서 이거를 주셨어요. 아이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보였어요. 그 표정은 무척 소중한 것을 보여주는 표정이었죠. 저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딸에게도 같은 말을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말투, 비슷한 눈빛이었던 것 같았어요. 아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힘을 준 표정으로 말했죠. 언젠가 이걸 보면 누구가 알아볼 거래요.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전율이 몸을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누구라고 했니?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이는 주저하다가 아주 천천히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를 아는 사람이요. 그 말은 문장보다 더 큰 의미였어요. 아이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던 것 같았죠. 아이의 엄마는 누구를 기다렸던 걸까요? 누가 이 목걸이를 보고 알아볼 것이라고 믿었던 걸까요? 저는 그 답을 떠올리는 것조차 무서웠어요. 엄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어요. 그 말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죠. 힘들어도 많이 웃으셨어요. 아이는 엄마의 모습이 떠오른 듯 했어요.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더라고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어요. 딸도 그랬거든요. 힘들면서도 제 앞에서는 늘 웃으려 했죠. 엄마 이름이 뭐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는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그리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세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귀가 울리고 숨이 막히는 듯 했죠. 그 이름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한 이름이었거든요. 사라진 제 딸의 이름과 같았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기다렸죠. 불안한 마음이 눈동자에 묻어 있었어요.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죠. 그 떨림을 아이가 눈치챌까 조심스러웠어요. 그래, 참 예쁜 이름이었겠구나. 제가 조용히 말하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의 엄마와 나, 아이는 아직 모르는 어떤 연결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요. 그 연결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걸요. 아이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메아리처럼 따라오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어요. 아이의 엄마 이름을 들은 순간 제 세계가 잠시 멈추는 듯 했어요.
심장이 크게 내려앉아 숨이 고르지 않았죠. 그 이름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한 이름이었어요. 제 딸에게 직접 불러주었던 이름이었죠. 세월이 흘러도 흐려지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아이의 눈동자를 다시 바라봤어요. 아이는 내 반응을 살피며 불안해했죠.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많이 힘드셨겠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죠. 엄마는 항상 숨을 고르며 누워 있었어요. 아이는 손을 모으고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그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보고 미안하다고 자주 말했어요. 아이는 눈을 아래로 떨구며 말했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찔렀어요. 제 딸도 그랬거든요. 약하고 아프면서도 늘 미안하다고 말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묻어둔 장면들이 되살아났어요. 딸이 숨을 차올리며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 제 손을 꽉 잡고 있던 작은 손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자주 기침하셨다고 했지. 제가 확인하자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 속에 불확실한 기억이 섞여 있었죠. 밤마다 심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제 귀를 아프게 울렸어요. 딸이 사라지기 전에도 그랬어요. 숨이 자주 차오르고 기침이 길게 이어졌죠. 제가 어떻게든 돌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기억과 아이의 말이 겹쳐지며 마음속에 조용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이 오래된 진실을 흔드는 듯 했어요. 아이는 작은 가방을 꺼내더니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접힌 자국이 깊게 남아있는 종이였어요. 엄마가 남긴 거예요. 아이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잡고 있었어요. 마치 떨어뜨리면 안 될 것처럼 꽉 쥐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종이를 펼쳐봤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 떨림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글씨는 흐릿했지만 형태는 익숙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필체와 너무 비슷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꼭 찾게 될 거예요. 짧은 문장이 종이에 남아 있었어요. 글씨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딸이 남기곤 했던 말투였어요. 기억 속 목소리도 함께 떠오르더라고요. 제 가슴이 서서히 뜨거워졌어요. 엄마가 항상 말했어요. 아이가 조용히 이어 말했어요. 절 혼자 두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종이를 접었어요. 감정이 올라오는 걸 참으려 했죠. 아이가 걱정할까 봐서였어요. 엄마가 많이 외로우셨구나. 제가 말하자 아이는 눈을 조금 떴어요. 그 눈빛 안에 깊은 슬픔이 비쳤죠. 네, 많이 외로웠어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딸도 그랬어요. 몸이 아프고 마음도 지쳐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말을 숨기려 했어요. 그런데 아이의 엄마는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 같았어요. 그 기다림의 끝에 이 목걸이를 남긴 거겠죠. 목걸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한 약속이죠. 그 약속이 이 아이에게까지 이어졌어요.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 만남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우리 같이 알아보자. 제가 조용히 말하자 아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비쳤죠. 엄마가 누구를 기다렸는지, 그리고 왜 이 목걸이를 남겼는지 우리 둘 다 알아야 할 거거든요. 아이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끄덕임 속에 용기가 보였죠.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우리 사이에는 아주 조용하지만 강한 연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연결은 곧 진실로 이어지게 될 거였어요. 아이의 엄마 이름을 들은 순간 제 세계가 잠시 멈추는 듯 했어요. 심장이 크게 내려앉아 숨이 고르지 않았죠. 그 이름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한 이름이었어요. 제 딸에게 직접 불러주었던 이름이었죠. 세월이 흘러도 흐려지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아이의 눈동자를 다시 바라봤어요. 아이는 내 반응을 살피며 불안해했죠.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많이 힘드셨겠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죠. 엄마는 항상 숨을 고르며 누워 있었어요. 아이는 손을 모으고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그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보고 미안하다고 자주 말했어요. 아이는 눈을 아래로 떨구며 말했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찔렀어요. 제 딸도 그랬거든요. 약하고 아프면서도 늘 미안하다고 말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묻어둔 장면들이 되살아났어요. 딸이 숨을 차올리며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 제 손을 꽉 잡고 있던 작은 손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자주 기침하셨다고 했지. 제가 확인하자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 속에 불확실한 기억이 섞여 있었죠. 밤마다 심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제 귀를 아프게 울렸어요. 딸이 사라지기 전에도 그랬어요. 숨이 자주 차오르고 기침이 길게 이어졌죠. 제가 어떻게든 돌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기억과 아이의 말이 겹쳐지며 마음속에 조용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이 오래된 진실을 흔드는 듯 했어요. 아이는 작은 가방을 꺼내더니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접힌 자국이 깊게 남아있는 종이였어요. 엄마가 남긴 거예요. 아이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잡고 있었어요. 마치 떨어뜨리면 안 될 것처럼 꽉 쥐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종이를 펼쳐봤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 떨림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글씨는 흐릿했지만 형태는 익숙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필체와 너무 비슷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꼭 찾게 될 거예요. 짧은 문장이 종이에 남아 있었어요. 글씨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딸이 남기곤 했던 말투였어요. 기억 속 목소리도 함께 떠오르더라고요. 제 가슴이 서서히 뜨거워졌어요. 엄마가 항상 말했어요. 아이가 조용히 이어 말했어요. 절 혼자 두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종이를 접었어요. 감정이 올라오는 걸 참으려 했죠. 아이가 걱정할까 봐서였어요. 엄마가 많이 외로우셨구나. 제가 말하자 아이는 눈을 조금 떴어요. 그 눈빛 안에 깊은 슬픔이 비쳤죠. 네, 많이 외로웠어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딸도 그랬어요. 몸이 아프고 마음도 지쳐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말을 숨기려 했어요. 그런데 아이의 엄마는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 같았어요. 그 기다림의 끝에 이 목걸이를 남긴 거겠죠. 목걸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한 약속이죠. 그 약속이 이 아이에게까지 이어졌어요.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 만남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우리 같이 알아보자. 제가 조용히 말하자 아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비쳤죠. 엄마가 누구를 기다렸는지, 그리고 왜 이 목걸이를 남겼는지 우리 둘 다 알아야 할 거거든요. 아이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끄덕임 속에 용기가 보였죠.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우리 사이에는 아주 조용하지만 강한 연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연결은 곧 진실로 이어지게 될 거였어요. 아이와 이야기를 나눈 뒤 그날의 기억은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흔들렸죠. 아이에게서 들은 이름과 말투, 그리고 목걸이까지 모두 익숙했어요. 머리가 맑아지지 않을 만큼 강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집에 갈래요. 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와 함께 골목을 나섰죠. 아이는 가는 길에도 주머니를 꼭 쥐고 있었어요. 누군가 빼앗을까 두려운 듯 했죠. 그 모습에 마음이 저리더라고요. 어둑한 길을 몇 번이나 돌아 들어가 낡은 컨테이너 앞에 도착했어요.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가 들릴 만큼 허름한 곳이었어요. 여기서 지냈어요. 아이가 문을 열어 보여줬어요. 안은 생각보다 더 춥고 어두웠죠. 작은 침대 하나와 접이식 탁자, 낡은 전기 히터 하나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습기가 스며 얼룩이 번져 있었어요. 그곳은 아이가 지내기엔 너무 가혹했어요.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려왔죠. 아이의 생활이 그대로 보였어요. 아이는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죠. 아이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어요. 표지가 해져 글씨도 옅어졌죠. 아이는 그것을 제게 내밀었어요. 엄마가 쓰던 거예요. 아이는 공책을 펼치며 말했어요. 그 말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죠. 종이는 눅눅하게 젖어 있었어요. 글씨는 흐릿하지만 형태는 남아 있었죠. 그 글씨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딸이 쓰던 글씨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길게 뻗는 획, 마지막에 살짝 올라가는 습관까지 같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 공책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감정은 이미 올라오고 있었어요. 공책 한쪽에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어요. 언제든 찾게 될 거야. 그 문장이 제 심장을 강하게 눌렀어요. 딸이 아플 때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늘 희망을 붙잡으려 했던 아이였죠. 엄마가 이 글을 남겼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제 손끝에도 전해지더라고요. 저는 공책을 조심스럽게 넘겼어요. 몇 장은 찢어져 있었고 어떤 페이지는 번져 읽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흔적이 있었어요. 딸이 즐겨 쓰던 표현들, 어린 시절부터 지닌 문장 버릇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엄마는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아이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 말이 제 귀를 다시 울렸죠. 누군가 이 목걸이를 보면 알 거라고 했어요. 아이는 목걸이를 꼭 쥐며 말했어요. 그 표정은 간절하고 애틋했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아이가 단순히 낯선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의 엄마가 제 딸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밀려왔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이는 공책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어요. 절 데리고 꼭 가고 싶었던 곳이 있다고요. 어딘데?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이의 시선이 잠시 멈추더니 공책 끝을 가리켰죠. 그곳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너무 익숙한 주소였죠. 제가 오래전에 살았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어요. 숨이 깊게 막혔죠. 세상이 잠깐 흔들리는 느낌이더라고요. 딸이 사라진 그 아이가 끝까지 저를 찾으려 했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마주한 순간 마음속 어떤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눈가가 뜨거워지고 숨이 떨렸어요. 기억 속에서 지우지 못했던 이름이 현실에서 다시 뛰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공책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편지가 결국 이 아이를 제 앞에 데려온 거였어요. 그날 저는 울지 않으려 애썼어요. 아이 앞에서 감정을 흘릴 수 없었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이제 저는 진실을 찾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딸이 남긴 마지막 길을 따라가야 했어요. 아이와 함께 컨테이너를 나오는 순간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천천히 저리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딸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사라졌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비서에게 연락을 넣었어요. 조심스럽고도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예전에 사라진 딸의 기록을 찾고 싶어요.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말했죠. 비서는 잠시 놀랐지만 곧 알아듣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아이의 엄마가 남긴 기록도 함께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둘의 흔적이 이어져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비서는 늦은 시간에도 바로 움직였어요. 병원과 복지기관, 오래된 자료실까지 연결 가능한 모든 곳에 연락을 돌렸죠. 저는 그동안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손끝이 계속 떨리더라고요. 예감이 너무 강해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어요. 확인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숨을 크게 흔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붙잡았죠. 어디에 있죠? 제가 묻자 비서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낯익은 이름의 병원이었어요. 딸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다녔던 곳이었죠. 심장이 다시 크게 내려앉았어요. 숨이 천천히 끊기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차에 올랐어요. 밤길이라 도로는 한적했죠.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서 길게 늘어졌어요. 병원에 도착해 문을 밀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쌌어요. 기억 속 그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비서는 이미 문서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고 손에는 몇 장의 종이를 들고 있었죠. 확인하시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어요. 첫 장에는 30여 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환자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 이름은 제 딸의 이름이었어요. 그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딸의 상태를 기록한 글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호흡곤란, 잦은 기침, 전신 쇠약. 아이에게 들은 말과 그대로 이어졌죠. 의사 소견에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줄에서 손이 멈췄어요. 환자가 외부 사유로 인해 갑자기 퇴원. 그 문장 하나가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어요. 그 이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엄마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새로운 문서 한 장이 제 손에 들어왔어요. 날짜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내용은 묵직하고 아팠어요. 만성호흡부전, 지속적인 기침, 체중 감소. 그 기록은 너무 익숙했어요. 딸의 기록과 거의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 출산 직후 건강 급격히 악화. 아이에게 소지품을 남기고 사망. 문장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잠시 숨을 멈춘 채 종이를 바라봤죠. 눈가가 뜨겁게 차오르더라고요. 딸이 사라진 뒤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였어요. 딸이 끝까지 저를 찾으려 했다는 것. 그리고 그 흔적을 아이에게 남겼다는 것. 아이에게 주어진 작은 목걸이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어요. 딸이 남긴 마지막 연결이었어요. 저는 종이를 꼭 쥐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수 없었어요. 우리가 이어진 길을 끝까지 가야 했죠. 이제 필요한 건 마지막 확인이었어요. 그 확인이 모든 진실을 드러낼 거였죠. 그리고 그 진실은 이미 눈앞에 와 있었어요. 병원 기록을 확인한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아도 마음은 계속 흔들렸어요. 침대 위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는데 비가 아주 조용히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 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렸어요. 딸이 사라졌던 그날도 비가 내렸어요. 똑같은 소리였죠. 그 소리가 오래된 상처를 다시 깨웠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확인해야만 했어요.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다시 아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투가 마음을 더 아프게 했죠. 우리 병원에 한번 가야 할 것 같아. 제가 조용히 말하자 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라고요. 왜요? 그 한마디가 떨렸어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죠. 엄마 이야기를 확인하려고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작은 컨테이너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아이는 작은 가방만 들고 서 있었죠. 그 모습이 마음을 더 저리게 했어요. 마치 오래전 딸의 모습을 보는 듯 했죠. 어린 나이에 세상을 혼자 버티던 아이였어요. 차 안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죠.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침묵을 공유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아이의 손이 조금 떨렸어요. 저는 아이 손을 가만히 잡아줬어요. 괜찮아. 우린 같이 있을 거야. 아이는 제 손을 조심스레 쥐었어요. DNA 검사를 진행하는 방은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흰 조명이 아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직원은 아이에게 작은 면봉을 건넸어요. 아이는 그 면봉을 입안에 넣으며 눈을 감고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어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큰 절차였죠. 하지만 아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검사가 끝나고 직원은 제 쪽으로 돌아섰어요. 제가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저도 해야겠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고 검사를 진행했어요. 검사가 끝나자 우리는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긴 복도는 조용했고 공기만 천천히 흐르고 있었죠. 할머니, 아이가 조심스레 불렀어요. 저는 천천히 아이를 바라봤죠. 엄마랑 진짜로 아는 사이였나요? 아이는 그 질문을 하고 많이 흔들렸어요. 눈동자 속에 불안이 가득했죠.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엄마와 내가 연결되어 있었던 건 맞아. 그 말에 아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정확한 건 곧 알게 될 거야. 제가 천천히 이어 말하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 고개 속엔 두려움과 안도,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 복잡한 감정이 아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날 병원에서 우리는 오래된 시간의 문을 열고 있었어요. 두려웠지만 피할 수 없는 문이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기다림이 끝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요. 할머니, 아이가 다시 조용히 불렀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무서워요. 아이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내보였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끔하게 아려왔어요. 괜찮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제가 조용히 말하자 아이는 눈을 감았어요.
우리는 오래도록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서도 손만은 따뜻했죠. 그 손끝에 남아있는 떨림이 제 마음까지 흔들었어요. 잠시 후 직원이 우리를 불렀어요. 저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어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우리의 모든 세월을 뒤집을 거였죠. 그리고 그 순간이 눈앞까지 와 있었어요. 직원이 상담실 문을 열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긴장된 공기를 흔들었죠. 아이는 가방 끈을 더 꽉 잡았습니다. 작은 봉투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흰 종이가 유난히 밝아 보였고 그 위에 글씨가 눈을 세게 찔렀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말을 마친 뒤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며 방 안은 고요해졌죠. 아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몸이 조금씩 굳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어깨가 천천히 들썩이더군요. 저는 봉투를 손끝으로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떨림이 드러났습니다. 그 떨림을 숨기기 힘들었죠. 종이를 꺼내 펼치는 동안 심장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공기가 천천히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첫 줄이 눈에 들어오자 숨이 멎는 듯 멈춰섰습니다. 직계 혈족 가능성 99.98%. 그 숫자는 말보다 빠르게 가슴을 때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아이가 제 표정을 읽으려 조심스럽게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무슨 뜻인가요? 아이는 작게 물었습니다. 말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죠.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신 뒤 입술을 겨우 열었어요. 얘야. 한 단어가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에 오랜 세월이 실렸습니다. 우린 가족이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속 벽이 크게 갈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놀람과 슬픔이 뒤섞였고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몰라 하더군요. 정말 그런가요? 아이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음성이었죠. 그래, 내 엄마는 내 딸이었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목걸이를 잡고 가슴께로 조용히 끌어당겼습니다. 그 작은 펜던트가 반짝이며 흔들렸어요. 엄마가 누군가 꼭 알아볼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되뇌며 눈을 내렸습니다. 그 문장이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떠올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아이의 손등 위에 천천히 제 손을 올렸습니다. 작은 손이 놀랄 만큼 찼습니다. 내 엄마가 정말 애썼구나. 말을 이어가는 동안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살짝 떨구었습니다. 입술이 흔들렸고 숨이 고르지 못한 채 흘러나왔어요. 이 말 듣고 싶었습니다. 작은 목소리 속에 간절함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이를 조심스레 품에 끌어당겼습니다. 아이는 망설이다 내 품에 몸을 맡겼어요. 따뜻한 체온이 옷깃에 스며들었고 어린아이의 떨림이 손끝에서 전해졌습니다. 그 떨림이 오래된 슬픔을 녹여내더군요. 괜찮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아이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막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 아이는 제 어깨에 조용히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린아이답지 않은 울음을 꾹 참는 모습이었죠. 저는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그 등이 얼마나 여렸는지 손끝에서 그대로 느껴졌어요. 마침내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만 표정에는 안도가 스며 있었어요. 저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아이는 불안과 기대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새로운 시작을 향하고 있었죠.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머물 곳은 거기니까. 제가 말하자 아이의 눈이 아주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그날 오래 헤어졌던 인연이 비로소 제 앞에서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나의 남은 생을 다시 숨쉬게 할 존재라는 걸요. 상담실을 나서자 병원 복도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풀리는 듯 했죠. 아이는 제 곁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작은 발끝이 계속 긴장을 품고 있었어요. 문을 나선 뒤 차가운 바람이 아이의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서둘러 코트를 어깨에 걸쳐줬죠. 춥지 않니? 제가 낮게 묻자 아이는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강하게 건드렸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아이를 태웠습니다. 벨트를 메어주려 손을 뻗는 순간 아이가 제 손목을 살며시 붙잡았어요. 저 오늘은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더 깊게 들려왔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내가 지킬 아이니까. 제가 말하자 아이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아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빛을 따라 아이의 눈동자가 움직였죠. 어린 눈인데도 너무 많은 세월을 버텨온 흔적이 보였어요. 말없이 견딘 외로움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집 앞에 서자 아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현관을 바라보며 숨을 길게 내쉬더군요. 괜찮아.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하는 집이야. 제가 손을 내밀자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포개왔습니다. 손끝이 얼어 있었지만 그 작은 손 안에 있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버리고 싶지 않은 손이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넓은 공간이 아이 눈에 크게 비쳤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낯설어 보였죠. 이 집 너무 크네요. 아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말끝에 가벼운 슬픔이 묻어났어요. 크기보다 중요한 건 누가 함께 머무는가란다. 제가 다가서자 아이의 시선이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벽 쪽 장식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진 한 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죠.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딸과 제가 있었습니다. 엄마 맞죠? 아이는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끝에서 따뜻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너희 엄마가 가장 사랑하던 사진이었다. 제가 말하자 아이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꼭 붙들지 않으면 사라질까 두려운 듯한 손길이었어요. 그 작은 손이 가슴을 찌르는 듯했죠.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수프를 끓였습니다.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며 방안을 데웠습니다. 아이 앞에 수프를 내려놓자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먹어보렴. 제가 말하자 아이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손이 굉장히 가늘어 보였어요. 한 입 먹자. 아이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따뜻하네요. 그 말 하나가 이렇게 절 아프게 할 줄 몰랐습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음식조차 오랜만이었겠죠. 저는 아이 맞은편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아이는 수프를 먹으면서도 계속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깊은 숨에서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그 질문 하나에 모든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제가 아이 손등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천천히 풀리는 소리였죠.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픈지 모릅니다. 딸과의 인연은 슬픔으로 끝났지만 그 인연은 이 아이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지금 나를 다시 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아이도 나도 서로의 빈자리에서 새로 숨을 찾고 있었고 그 시간은 구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아이는 소파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공간에 적응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죠. 저는 따뜻한 담요를 가져와 아이의 무릎 위에 부드럽게 올렸습니다. 작은 어깨가 천천히 내려가더군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제가 말하자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여전히 긴장이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믿음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변화가 마음을 깊게 울렸죠. 아이는 갑자기 손을 움직여 장식장 위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할머니, 아이가 낮게 부르더군요. 숨을 한번 삼킨 뒤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행복했나요? 그 질문은 너무 조심스럽고 또 너무 아픈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사진 속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또렷하게 살아났어요. 행복했다. 너를 품었을 때도 내 곁에 있을 때도 그랬다.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크게 떨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을 눌렀죠. 아이는 담요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손등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 떨림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할머니는요? 엄마가 보고 싶었나요? 아이가 다시 묻자 목이 저절로 조여왔습니다. 보고 싶었다.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제가 말하자 아이의 눈이 천천히 젖었습니다. 그 눈물은 억지로 참아왔던 감정이었고 말하지 못했던 그리움이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지닌 커다란 외로움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내 엄마가 마지막에 남긴 건 너였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떨리며 흘렀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조심스레 제 품속으로 몸을 맡겼습니다. 작고 여린 체온이 가슴에 닿았어요. 저는 그 체온을 느끼며 딸이 남긴 가장 소중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나를 다시 살게 하려 남긴 선물이라는 걸요. 한참 뒤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은 겁을 잔뜩 머금은 질문이었습니다. 물론이다. 너는 이제 이 집의 가족이다. 제가 말하자 아이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표정은 눈물을 머금었지만 얼굴 위에는 안도라는 온기가 스며 있었어요. 희미한 미소가 아이의 눈가를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위한 작은 방을 정리했습니다. 딸이 쓰던 방 옆에 조용히 마련했죠. 이불을 펼치며 생각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인연이 돌고 돌아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하고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남겨둬야 할 사랑이 있다는 걸 그날에야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불을 낮추자 아이는 제 손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가볍지만 절실한 힘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방 안을 부드럽게 채웠죠. 이제 어디 가지 마세요. 그 말은 오랫동안 버틴 마음의 울음이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힘을 실어 잡았죠.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다.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제는 너를 지켜줄 차례다. 방 안 공기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숨결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라진 딸이 남긴 인연이 나와 이 아이를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은 돌아오지 않지만 새로운 세월은 지금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겁니다.